250cc 4기통의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하이톤의 음을 가지고 자, 한번 터널로 들어갈 거고, 자,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약 1000rpm. 자, 이렇게 고속 영향세로 타게 되면 야, 역시 어구, 얘는 역시 저회전 차량이 아니라 고회전 스타일 바이크. 고회전 스타일. 저 RPM에서보다는 한 8000rpm에서부터 쏟아지는 토크가 어느 정도 있고요. 10,000rpm이 넘어가면서 소리가 정말 F1 소리처럼 소리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이 배기량이 작은데 큰 차량이랑 좀 비교해서 속도를 얘기하자고 하면 고배기량 차량들 같은 경우 이 정도 RPM을 쓰려면 속도가 상당할 텐데, 얘는 지금 그렇게 높은 속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소리가 큰 바이크, 소리가 이쁜 바이크. 얘 별명이 뭐냐? 터널 맛돌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사운드 들려주게, 한 번 더 유턴의 사운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자, 터널 맛돌이 사운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 말 없이 그냥 사운드만. 그래서 간략하게 이 바이크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만든 회사는 다 아시겠지만 혼다의 호넷도 이제 250cc하고 600cc, 호넷 900 이렇게 3개가 나왔는데, 지금은 다들 잔종이 됐고 남아있는 거는 호넷 750이라고 하는 바이크가 있어요. 호넷이라는 이름 말 그대로 벌소리가 나기 때문에 호넷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4기통의 바이크가 맞기는 맞아요. 지금 얘도 250cc의 4기통의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진이 어디서 계승된 엔진이냐면은 CBR 250RR에서 계승된 엔진인데, 그 엔진을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라 거기서 디튠을 조금 했어요. 캠을 좀 작게 쓰고 카브레타를 조금 토크형으로 좀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기관을 좀 길게 해서 위로 따서 조금 더 중속 토크를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네이키드형 바이크예요. CBR 250cc 그 레이싱 바이크의 엔진을 그대로 탑승해 있는 바이크다 보니까 얘는 엔진이 캠 체인 방식이 아니라 캠 기어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캠 기어 방식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고RPM 상태에서 캠 체인 같은 경우에는 고RPM 상태에서 서징이라는 게 날 수가 있어요. 서징이 뭐냐면 피스톤이 올라오는 순간에 밸브가 다시 닫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둘이 뽀뽀할 경우, 그걸 서징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서징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그러니까 체인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약간씩 타이밍이 틀어질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얘는 캠 기어를 채택한 것도 맞습니다.
캠 기어 방식으로 되어 있는 오토바이는 뭐가 있냐면, 자기통으로 봤을 때 쿼터급에서는 옛날 혼다에는 RVF, VFR, 그리고 CBR 400RR, 그리고 CB1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얘네들이 가장 큰 조상이거든요. CB1에서부터 캠 기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윙윙 하는 캠 기어의 음도 올라오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자기통의 특유의 배기음이 있겠지만 얘는 고RPM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 조금 더 높은 하이톤의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가변 플랩을 달아놨기 때문에 가변 플랩을 닫은 상태로 엔진음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윙윙 하는 그 음 자체가 캠 기어 방식의 엔진음 때문에 그 기어가 맞물리는 음이 아주 매력적으로 나오는 친구입니다. 계속 순정 상태로 타다가 이번에 한번 이 가변 배기를 추가해서 구변을 했습니다. 순정 상태에서 캠 기어 소리를 듣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얘가 배기음이 또 맛돌이잖아요. 좀 배기음을 또 듣고 싶을 때는 플랩을 열어서 좀 배기음을 들을 수도 있고, 가변 플랩을 열고 달리게 되면 조금 더 고속에서 출력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느낌도 조금 받기는 해요. 카브레이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배기음을 높이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배기 튜닝을 하게 되면 고속에서의 약간 출력 증강이 확실히 느껴지게 되거든요. 이 뒤로 돌아서 보면 이 차가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자, 타이어 한번 두께 한번 볼까요? 180짜리 사이즈의 타이어가 들어가서 뒤에서 보게 되면 뒤태가 엄청 빵빵합니다. 250cc라고 느낄 수 없는 빵빵함을 가지고 있어요. 쭉 지나가서 앞쪽을 보게 되면 앞쪽은 옛날에 그 클래식한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도 타이어가 얇지 않아요. 130짜리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차대 같은 경우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CB 같은 경우는 파이프로 만들어진 차대를 사용했는데, 얘는 가운데에 큰 프레임이 이렇게 지나가서, 근데 이 프레임 자체가 제가 지금 600도 가지고 있지만 프레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600도 타이어 사이즈 동일하고, 그리고 프레임 크기도 똑같아요. 어찌 보면 600을 먼저 설계를 하고 250 엔진을 얹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프레임 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뒤지지가 않아요. 국내 개치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남들이 타지 않는 바이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가장 안성만춤인 바이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키도 이렇게 꿀벌로 짱구 꿀벌 키. 제가 좀 타는 바이크가 요즘 타는 바이크들이랑 좀 다른, 저만의 가죽의 색깔이 좀 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신차 리뷰를 좀 간략하게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볼 거고요. 또 옛날 바이크가 잊혀지지 않게, 얘는 올드 바이크라고 무조건 정비성이 무서운 건 아니에요. 이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부속이 많이 있어요. 부품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댓글에 써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가 7R도 가지고 있고요. ZXR 7R, 그리고 CBR 400RR도 제가 소유 중이고요. RS50, R1100RT 여러가지 기종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리뷰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조금 더 빠르게 더 리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만들어진 오토바이 엔진을 뜯어봤을 땐 요즘 거보다 더 튼튼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좀 튼튼하게 만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굴러다닐 수가 없겠죠. 이런 바이크들을 소유하시게 되거나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의뢰해 주시면 제가 또 좋은 바이크를 찾아주거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CD400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쪽 올드 바이크에 좀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필버그였습니다.